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모든 남자들의 유니콘, 바로 시비 걸지 않는 여자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냥 시비 걸지 마세요, 이 한마디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비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도대체 시비를 안 거는 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한번 시비에 대해서 총망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시비를 거는 여자들, 도대체 왜 시비를 거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갑질입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기가 디폴트이신 분들이 있어요. 주로 엄마한테서 이런 걸 배우신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냥 모국어로서 배우신 겁니다. 우리가 부국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특히 딸들은 엄마의 말투를 그냥 체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 말투를 쓰셨다거나 아니면 이세인 본인한테 그런 말투를 쓰셔서 가까운 사이에는 이런 말투를 쓰는 거구나 하고 배우신 거죠. 즉, 그 말은 남들한테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의지 이꼴 시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 이꼴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줘.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하나의 사랑의 언어였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럼 이런 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랑의 언어를 엄마한테서 배우신 겁니다. 왜냐? 엄마 이꼴 사랑. 엄마는 사랑의 신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기 때부터 그냥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은 동성 친구한테 못하는 말은 애인한테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여러분의 어릴 적 배움을 전면 부정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한테도 남편한테도 특히 이세한테도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또 설탕이들 중에 언니 저는 이거 못하고는 진짜 못 살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인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인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나는 남자한테 좀 시비를 걸어야 된다, 갑질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신 분들은 갑질이 가능한 남자분을 만나시면 되는 거죠. 외모가 좀 덜 잘생겼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덜 잘 벌거나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응석을 받아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아기 때 엄마나 아빠한테 실컷 응석을 못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커서 애인한테 그러게 돼요. 애인한테라도 내가 이걸 못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하셔야죠. 근데 또 다행인 게 이런 걸 다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성질이 다 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여자분 마음속에 있는 어릴 때 응석 못 부려본 아이가 한을 풀고 하늘로 승천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어도 자신의 이세한테는 응석을 부리지 않는 의젓한 어른으로 거듭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딸내미들 낳으시면 어릴 때 응석 좀 실컷 다 받아주세요. 그거 여러분한테 다 풀어야지 남한테 안 그럽니다. 응석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런 걸 어릴 때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요? 다 받아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다 받아주고 최대한 스킨십 많이 하고 최대한 눈을 많이 마주치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냥 최대한 다 받아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치원에 들어가면 대인관계가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남한테 떼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는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엄마한테는 응석 부리고 떼쓰고 그런 거 다 해도 되지만 남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 다 풀어라. 그래서 실컷 안아주고 실컷 우쭈쭈 해주고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엄마한테도 서서히 그걸 좀 못하게 교육을 하면서 10대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는 이제 엄마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가족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감정이라는 것도 널뛰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속으로는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컨트롤을 해야
해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엄마 앞이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당장 실천이 어렵더라도 머리로 지식으로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남자친구나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입니다. 오빠 나 살쪘지? 라는 질문에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뭐 글, 영상, 강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걸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답대로 대답을 안 했다고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명령을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오빠 우리 이번 주에 어디서 만날까? 라는 이 질문의 정답이 여자 집 앞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면 차라리 오빠 이번 주엔 우리 집 앞에 나 데리러 와줘 라고 한 문장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 혹시 이번 주에 바빠? 라는 질문에 응 바빠 라고 대답이 오면 삐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오빠 이번 주에도 만나자 보고 싶어 라고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질문으로 억지로 애둘러서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사실 사정이 있어요. 바로 이 남자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속마음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제대로 명령어 입력이나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 질문으로 떠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대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역시 이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면서 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 관계의 발전 가능성의 유무입니다. 지금 우리 단계는 썸이지만 혹은 섹파이지만 사귀고 싶어. 근데 그 남자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썸으로 대충 만나다가 흐지부지 끝내고 싶어 해요. 또 우리가 지금은 사귀고 있지만 사실 난 결혼까지 하고 싶어. 근데 이 남자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남자 입에서 사귀자, 결혼하자, 사랑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은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그 말 한마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명령어 입력이나 의견 제시를 절대 먼저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걸 먼저 시도했다가 그 남자가 도망갈까봐 무서우신 거죠. 그래서 그 남자 마음에 대한 확신은 없고 확인은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괜히 답이 정해진 질문밖에 던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이트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귀자고 안 하고 또 30대 여자랑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결혼하자라는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귀자라는 말을 절대 여자가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결혼하자라는 말은 여자가 먼저 해도 되거든요. 근데도 남자가 잘 모르겠어. 내년쯤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남자는 지금 이 관계에서 더 진전시킬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만나는 이 여자랑은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 그 누구를 데려와도 사귄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둘 중 뭐가 됐든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얼른 다른 남자 빨리 찾아서 만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쓸데없이 계속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그 자존감이 깎이는 연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남자는 급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아닌 케이스.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가 나랑 좀 급이 안 맞지만, 그러니까 내가 급이 조금 더 높지만 이 남자도 고쳤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환상을 갖고 관계를 시작을 하신 거죠.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커플도 있고 안 되는 커플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그냥 이 남자 눈에 이 여자가 실제로 자기보다 더 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여자 입맛대로 바뀔 수가 있겠죠. 혹은 이 여자가 급이 높은 건 알겠는데 이 여자 급에 맞춰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자 생각에는 그냥 얘랑 나랑 급이 딱 맞는데 완전 또이또인데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속으로는 야 그게 되면 내가 너랑 사귀겠니?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오빠 살 좀 빼. 한 5kg만 빼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는 야 내가 살을 뺐으면
없으면 너 말고 혜정이랑 사귀겠지. 너랑 왜 사귀겠니?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선 되게 황당한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2번 정도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이 더 예뻐지시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돈을 2배로 더 버신다거나 최소 1.5배 정도.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그냥 급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갑자기 그렇게 급이 올라간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을 끌어올릴 생각이 없다 라고 남자가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포기를 하고 헤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억하셔야 될 3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비난을 하는 여자는 무조건 정뚝떨입니다. 진짜 천년의 욕 정도 식어요. 여자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부정어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명령어 입력, 의견 제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찬사, 찬미, 감사 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2세를 키우실 때도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남자가 지금 나와의 관계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관계 발전이나 본인 발전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도 포기하고 사귀시거나 아니면 얼른 헤어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2세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교육시킨다 이런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한테는 엄마가 신과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언어, 신의 말씀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수밖에 없겠죠. 아기한테 부정어를 쓰지 않는 방법은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거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 취급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찬사, 찬미, 감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특별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중에 예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적 능력 중에서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콕 집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목소리 칭찬이라든가 귀엽다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들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걸 구석구석 다 찾아내셔서 자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혼을 했을 때의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했다는 거는 그 남자분이 여러분을 자기 인생 최고 수준의 여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 말빨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사귈 때는 이게 좀 애매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여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절대로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결혼을 했을 때만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칭찬을 통해서 남편을 업그레이드한 사례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일본 썰입니다. 제목은 남편을 맞춰준 취급해봤다. 우선 말해두자면 남편은 마츠준을 닮지 않았다. 인류를 아라시의 5타입으로 나눈다면 마츠준의 카테고리 안에 든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바가 있어. 속눈썹이 길다. 입술이 두껍다. 콧날이 튼튼하다. 공통점을 무리하게 정리해 당신은 마츠준을 닮았다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 전했다. 결혼 후 바로 코로나 시국이 되어 재택근무가 된 남편은 원래 제멋대로인 몸매가 한층 더 다이너마이트 보디로 가속됐다. 머리도 잘 정리하지 않고 수염도 지저분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강요당하면 금방 삐쭉삐쭉 거린다. 그래서 칭찬해서 성장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계기는 99.9%의 재방송을 둘이서 보고 있을 때였다. 이 드라마 재밌다고 보고 싶었던 거였지 라며 즐거워하는 남편을 향해 느닷없이 지금의 맞춰준 얼굴 너 닮았네 라고 전했다. 물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었다.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1회 방송 동안 3번 말했다. 끈질기면 화낼까? 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만 같았다. 드라마가 재방송되는 동안 생각난 듯 얘기했다. TV에 마츠준이 나올 때마다 너 나오잖아. 언제 찍었어? 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녹화 힘들었어 라는 등 말하기 시작했다. 마츠준 이식 성공의 순간이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이 이때 마츠준 파마 멋있지 않아? 라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깜짝이야. 멋대로 심은 마츠준이 싹트고 있었어. 너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아는 미용실 소개해줄게. 그 자리에서 나는 바로 미용실 예약을 했다.
했다. 나는 마추준이 자라기 위한 비료가 되고 태양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마추준을 참고하여 파마머리가 된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나 요즘 살쪘지? 라며 낙담했다.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신나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미용실의 큰 거울에서 본 자신이 확연히 변해 있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놀란 남편의 말 한마디는 나 전혀 마추준이 아니야. 세상에 그거야 당연하지. 최근 마추준이라고 반복하고 있어 자신의 뇌내 필터가 걸려있던 것 같았다. 화장실 거울 수준이라면 유효했던 필터가 미용실 거울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기서 풀이 죽으면 곤란하므로 살만 조금 빠지면 마추준이 된다는 게 보증되는 거 좋지 않아? 같이 힘내자 라고 말하자 나는 마추준이 될 거야 라고 힘차게 말해줬다. 마추준의 싹은 쑥쑥 자라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남편은 근육 운동을 시작했다. 밥은 현미밥을 먹었다. 과식하는 날 밤에는 산책하러 가게 됐다. 나는 마추준의 마인드가 점점 기다려라 마추준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마추준이 광고했던 스킨케어 용품 시험해보고 싶은데 사는 게 부끄러워서 남성 모공 깔끔 팩 사왔어 라며 돌아온 날 너무 예상을 뛰어넘어 버려서 너무 웃어버렸다. 너무 귀엽잖아. 마추준 계획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남편의 몸무게는 큰 변화는 없지만 근육 트레이닝 덕분인지 몸도 탄탄해지고 피부도 좋아졌다. 식생활도 달라져 이전보다 먹는 양이 엄청나게 줄었다. 외형만의 변화가 아니라 마추준이 일에 대한 자세가 멋있다고 내면도 리스펙트하기 시작했다. 마추준은 남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준 것이다. 고마워 마추준. 또 다른 방향으로 부부가 아라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노군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반전에서 진짜 빵 터졌는데 하여튼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꽤 긴 글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잘 봐.